그래서 정의 다시 한번 보시면 송금은 순자산 감소시키는 거래로 발생한 손비 대 자본 출자의 환급, 잉여금 처분, 손금 불산이 항목은 손금에서 제외를 한대요. 1, 2번은 다 자본 거래고 3번은 정책상 불산입하는 거죠. 그리고 손비는 사업 관련성이 있어야 되고 일반적, 통상적이고 수익과 직접 관련이 돼 있어야 된다 써있고 검은색 화살표에 조특법의 동업기업 규정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도 손금으로 본대요. 그럼 이제 대통령령에서 예시적 항목으로 손금으로 표시하고 있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먼저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뭐 자기주식 성과금이라든지 주식 선택권 행사로 인한 차익 지급액 정도 눈으로 보시고 수익 대응 원칙에 따라서 1번이 매출원가죠. 매출액에 대응되는 매출원가가 1항이죠. 판매한 상품 제품의 매입가액, 그 다음에 매입 환출, 매입 할인, 그 부대비용. 그 다음 이번에 양도한 자산의 양도가액이 입금이었죠. 양도한 자산의 당시 장부가액은 송금이에요. 그래서 총액법으로 법인세는 회계 처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입금 항목에 배웠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보시면 뒤에 이제 이해할 때 도움이 많이 돼요. 법인이 장부가액 100짜리 토지를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150에 양도를 했대요. 5천만원의 이익이 생겼죠. 그럼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냐면 토지 100원짜리가 나가고 현금 150이 들어왔어요. 대변에 처분이익 50원이 생겼어요. 이거 토지 판매업자 아니고서는 영업의 수익에 들어갈 거예요. 손익계산서 영업의 수익. 근데 세법은 토지의 양도가액을 입금으로 보고 있고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한 수익이에요. 토지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송금으로 보고 있어요. 어차피 위아래 똑같죠. 위아래 똑같죠. 입금 150에서 송금 100 차감하면 얘도 플러스 50이고 얘도 플러스 50으로 어차피 손익거래 미증형 동일하기 때문에 뭘로 해도 괜찮은데 법인세법에서는 요 아래쪽처럼 보시는 게 뒤에 각종 세무조항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랬어요. 한 가지 직접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 이 토지에 유보가 20원이 있었대요. 그럼 이거 세법상으로는 장부가액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세법상으로는 자산이에요. 손금 불산입 유보라는 건 토지가액이라는 거예요. 토지가액. 그럼 회계가 이렇게 처분했다 하더라도 만약 총액법으로 본다면 지금 어이씨 잘못했네. 얘를 수익 잡고 토지 나간 걸 여기를 150 해야겠네. 이렇게 총액법처럼 했다라고 그냥 가정을 하면 세법이랑 뭐가 차이가 발생하는 거냐면 요 토지 나간 게 차이가 발생한 거예요. 세법은 120짜리가 나가야 돼. 이렇게 120짜리가. 세법상 토지가액은 100 플러스 20, 12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은 언젠가 법인세법에서 미래 송금이 되는 거예요. 감가상각이나 처분 시점에 송금이 된다라는 게 이 말이에요. 처분 시점에 송금이 된다. 처분 시점에 송금이 된다. 그럼 위아래를 세무조정하셔야 되죠. 회계는 송금 100을 계상했는데 세법상으로는 120의 송금을 만들어주기 위한 손금산입 20 세무조정과 토지가액을 세법은 더 20만큼 감소해야 되는 마이너스 유보의 소득 처분을 하는 게 유보의 추인이라 그랬어요. 플러스 유보가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되는 과정. 그래서 유보는 이 처분 시점에 세금을 빠르게 적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관리한다 그랬잖아요. 자적을표에다가. 그래서 총액법으로 보시는 게 법인세는 바람직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사업 관련성 있는 송금 규정 볼게요. 이제 상가 같은 거에서 사무실 하려면 임차료 내야겠죠. 당연히 송금이고. 종업원들 고용해서 이제 월급 줘야 돼요. 인건비 송금이에요. 인건비 송금.
나중에 개업하시면 직원 구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이쪽 시장은. 세무부에는. 며칠 전에도 동기 갑자기 찾아와서 점심 먹자고 해서 먹었는데 여직원이 민사소송해서 야근 수당 안 준 걸로 민사소송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질게 보이지만 그래도 그냥 주기는 싫어서 질질 꺼서 준다고 막 도끼를 품었더라.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 그냥 줄 거면 줘라 했지만 그만큼 힘들어요. 근데 평소에 그런 기미가 전혀 안 보였대요. 너무 좋아요. 회사 너무 좋아요. 이런 회사 처음 봤어요. 이러면서. 그래서 근데 스물스물 뭔가 약속이 많았대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생신이 오늘 일찍 가도 되나요? 신고기한에 이제 바쁘단 말이에요. 그다음 뭐 또 누가 아프대요. 이렇게 쭉쭉 갔는데 갑자기 민사소송이 들어왔대요. 갑자기 민사소송이. 그동안에 택시 탄 기록을 증거 자료로 제출해서 11시 정도에 퇴근했는데 그때까지 야근 수당이 안 나면서 아무튼 인건비 송금이에요. 인건비 송금. 충격적이었어요. 이번에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수선비 이거 나중에 감가상 한도 초과해서 또 자세히 배우고 그 다음 회사가 다 돈이 많지는 않죠. 이제 은행한테 좀 돈을 꾸면 이자 비용 내야 돼요. 원칙은 송금인데 송금 불사할 때 항목도 있고 그 다음 채권이 다 회수되는 건 아니에요. 회수 불능 채권으로 확정될 수도 있죠. 그런 거 대손금이라고 표현해요. 대손금. 그 다음에 특정 자산의 평가차손은 원칙이 송금 불산입이죠. 왜냐면 미실현 손실이에요. 미실현 손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과세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해요. 내가 현금이 들어온 게 아닌데 그걸 세금을 내고 이런 게. 그래서 원칙은 송금 불산입인데 아주 객관적으로 자산이 평가차손이 발생했으면 송금 인정한 항목들이 있어요. 세금과 공과도 뒤에 자세히 배우고 동업기업 배웠고 광고 서점 목적 기증한 물품의 구입 비용을 좀 자세히 배울게요. 그래서 PPT 한번 보시면 유사 비용 구분이라고 적혀져 있는 화면이에요. 유사 비용 구분. 그래서 유사 비용 구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2차 세법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룰 거예요. 그래서 광고 선전비는 그럼 뭐냐를 좀 배우는데 대상이 모르는 사람들한테 지출한 거예요. 불특정 다수인한테 우리 회사 물건 이번에 나왔다. 판매 촉진, 구매 의욕 자극 목적으로 지출하는 게 광고 선전비예요. 지나가다 보면 가끔 막 쿠키도 먹으라고 하고 향수 나오면 향수 한번 시음 맡아보고 있잖아요. 광고 선전비예요. 광고 선전비. 당연히 사업 관련성이 있죠. 손금 처리 인정해줘야 돼요. 전액 송금이에요. 전액 송금. 근데 접대비 아직 안 배웠지만 개념만 좀 배우면 대상이 모르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거래처한테 하는 거래처. 내년에도 우리랑 계속 거래해다오. 원활한 관계 유지하기 위해서 특정인한테 지출하는 게 접대비예요. 얘도 업무 관련성이 있는데 과도한 접대 방지하기 위해서 한도 내 송금이에요. 한도 내 송금. 그 다음 기부금은 기부단체에 지출하는 거죠. 얘는 사업 관련성 없어요. 그러나 사회에 환원하는 측면이 있고 공익성이라는 성격이 있어요. 기부금은 공익성. 그래서 무한정도 송금 인정하면 기업의 재무 구조 악화 우려가 좀 있기 때문에 한도 내 송금이에요. 한도 내 송금. 기부금도 한도 내 송금이에요. 그 다음에 판매 장려금은 뭐냐면 매입처에게 업무 관련성 있는 지출로서 판매를 장려하게 지출한 돈이에요. 우리 물건 좀 많이 팔아다오 이렇게 돈 주는 게 판매 장려금. 그래서 전액 송금에는 사업 관련성 있고 순자산 감소시켜요. 전액 송금. 그래서 네 가지 구분 일단 잘 하셔야 돼요. 근데 광고 선전비가 이럴 수도 있어요. 거래처한테 샘플 줄 수도 있잖아요. 특정인한테 광고 선전비 목적으로 지출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접대비일까 광고 선전비일까 약간의 좀 혼란스러운 상충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은 이렇게 좀 정해놨어요. 광고 선전 목적으로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의 구입 비용이 연 3만원 이내의 금액은 광고 선전비예요. 특정인한테 지출하더라도 3만원 준 건 거래 관계 지속이 안 돼요. 3만원으로. 3만원이면은 허니콤보에 맥주 2잔 먹은 거죠. 그걸로 1년 내내 또 거래해다오 이렇게 하면은 양심이 없는 거죠. 3만원은 광고 선전비로 보는 거예요. 구매 의욕 자극이에요, 그냥. 근데 3만원 초과액은 이제 접대비로 보는 거예요. 마음이 바뀔 수 있어요. 2차를 간 거예요. 1차로 치킨 먹고 2차로 바로 맥주집 또 들어간 거예요. 그때는 접대비예요. 접대비.
근데 이제 물건으로 줄 때 이제 판정을 하셔야 돼요. 사실 이거 그냥 우스갯소리 내시는 거지만 내 물건 줄 수 있잖아요. 물건. 그 물건 주는 것도 광고 선전비일 수도 접대비일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3만원 이내 물건이면 광고 선전비, 3만원 초과면 접대비라는 거예요. 일단. 근데 이게 단서지문이 또 까다로워요. 개당 구입 비용이 10,000원 이하의 물품은 무조건 이건 완전 샘플이에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10,000원 이하의 물품은 3만원 한도 계산 시 제외해서 판단하셔야 돼요. 학원에서도 모든 학원이 보통 이제 포스트잇이나 펜 같은 거 나눠주잖아요. 100개 가져도 마음이 바뀌지 않단 말이에요. 10,000원 이하의 물품은 제끼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더 이해 안 돼서 예시를 만들었죠. 이제 거래처한테 물건을 줬어요. 5,000원짜리 물건 하나 줬어요. 10,000원짜리 물건 줬어요. 20,000원짜리 줬어요. 1년에 3번 만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5,000원짜리 물건 주고 10,000원짜리 물건 주고 20,000원짜리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말에 비용 처리하려고 봤더니 이걸 광고 선전비로 처리할까 접대비로 처리할까. 10,000원 이하의 물품은 무조건 광고 선전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요 10,000원과 5,000원 다 광고 선전비죠. 10,000원 초과는 30,000원 이내 금액이 광고 선전비인 거예요. 그래서 광고 다 광고 선전비, 전액 송금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근데 아래쪽 5,000원 입에 가운데가 달려요. 15,000원, 20,000원 이렇게 3개의 물품을 거래처한테 줬어요. 10,000원 이하의 물품은 무조건 광고 선전비로 가세요. 근데 10,000원 초과가 지금 2개 있죠. 요 둘은 합계해서 30,000원 이면 광고고 30,000원 초과면 접대비요. 35,000원이죠. 접대비예요. 한도 내 송금 인정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접대비에서도 등장할 수도 있어요. 미리 공부하는 거예요. 광고 선전비, 접대비 판정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 다시 책에 보시면 8번에 판매장려금, 판매수당, 할인액 나와 있는데 거기 오른쪽에 사전 약정 없이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라고도 적어두세요. 판매장려금은 과거 판례에서 사전 약정 없이 지급한 경우도 판매장려금이다, 전액 송금이다 라고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전 약정 없이 지급하면 접대비로 본 적이 있었어요. 사전 약정 유무에 관계없이 판매 장려금 성격은 전액 송금 인정받는 거예요. 그 다음 9번 보시면 회수할 수 없는 부가세 매출세 미수금이라 적혀 있는데 얘도 PPT로 좀 보세요. 그 앞에 이 문구를 좀 집어넣으면 이해가 잘 돼요. 지금 조문에는 요것만 적혀 있죠. 회수할 수 없는 부가세 매출세 미수금. 이 앞에 요 단어가 사실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대손금 중에서 회수할 수 없는 부가세 매출세 미수금이 되는 거예요. 대손금은 자꾸 뭔지 용어가 지금 어려우니까 생각하셔야 돼요. 회수 불능 채권이 대손금이에요. 회수 불능 채권. 이제 거래처한테 물건 팔았어요. 현금이 들어오면 좋겠으나 외상 판매한 거죠. 채권이요. 거래처가 갑자기 망했어요. 부도 발생했어요. 그럼 내가 더 이상 채권을 못 받잖아요. 그거 대손금이에요. 그게 대손금. 이것도 원칙은 송금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필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이었다면 상대방으로부터 거래 징수해서 국가에 내야 되잖아요. 100원의 물품의 10% 10이 매출세액이에요. 이게 부가세에서 매출세액이죠. 부가세 매출세. 이것까지도 외상했겠죠. 부가세는 뭐 주고 물건값은 안 주고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다 외상 판매라는 걸 한 거예요. 그래서 100원의 채권과 10원의 채권을 묶어서 110원이 된 거죠. 그걸 법에서는 이제 미수금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채권은. 예를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은 채권이라고 표현했지만 더 정확하게 미수금이란 채권인 거예요. 미수금 채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출발을 하셔서 거래 상대방이 파산 등으로 더 이상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어요. 대손 사유죠. 케이스 1은 부가세법상 대손세액공제라는 제도가 있었죠. 이미 그 공급자의 뭔가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는 제도가 이미 있었어요. 그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대요. 그럼 법인세에서 채권 100원 못 받은 것도 대손금이고 이건 부가세 채권이 지금 10원. 부가세 매출세액 미수금이잖아요. 10원이. 100원, 10원 따로 있었다 그랬잖아요. 요 부가세 매출세액 미수금도 손금이다라는 거예요. 손금. 법인세법에도 손금.
그래, 이거 순자산 감소시키고 사업 관련성 있는 채권이라면 송금이에요. 그러나 부가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받았대요. 부가세에서 받았대요. 그러면 채권 100원 떼인 거는 법인세법상 손금 맞는데 부가세에서 세액공제도 받고 법인세에서도 손금 받으면 지금 하나의 10원에 대해서 이중혜택을 받는 꼴이잖아요. 그때 법인세에서는 대손이 아닌 거예요. 손금이 아닌 거예요. 그냥 채권의 뭔가 그 예수금의 소멸이에요. 그냥 예수금, 부가세 예수금의 소멸. 송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얘 대손금에서도 나오니까 얘도 미리 정리 잘 하셔야 돼요. 대손금에서도 잘 나와요. 요런 스토리예요. 요런 스토리. 그래서 다시 이제 책으로 오시면 통상 비용이라고 적혀 있는데 얘도 조합 또는 협회 일반 회비 있죠. 걔도 좀 더 문구를 잘 보시기 위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가져왔어요. 조합 또는 협회에 대한 회비. 그래서 각종 사업을 하면 협회에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세무사도 합격하시면 한국세무사회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지 개업할 수 있어요. 등록을 안 하면 개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월부터 5월까지가 수습기간이죠. 합격하면. 그리고 12월은 집체교육 시즌이에요. 이제 집체교육 끝나서 다들 토하면서 수습받고 있어요. 그래서 집체교육까지는 가장 세무사로서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예요. 이때 안 놀면 평생 못 논다라 생각하시고 매일매일 술을 먹기 싫어도 먹어야 돼요. 다음날 어차피 수업 가서 그렇게 수업에 뭔가 영향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자시거나 졸거나 게임하고 그래요. 이제 과자 먹고 약간 뭔가 고등학교 때로 돌아간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각자 세무법인에서 수습을 받으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거래처가 아니라 이제 세무법인 개인사무소 들어갈 수도 있고 세무서도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대형 세무법인 이런 데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대표님 도장을 찍어서 다시 세무사회에 내야지 인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인증이.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엔 불시로 막 점검해요. 불시로. 자리에 있나 없나 막 불시로 찾아. 서울은 너무 많아서 아직까지 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받으면 이제 등록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세무사로서. 그게 개업할 수 있는 권리예요. 수수까지 다 받으면 이제 바로 개업하셔도 돼요. 바로. 근데 일을 모르잖아요. 보통 이제 현직에 계셔서 하신 분들 말고는. 그래서 한 3년 정도는 다시 필드에서 배우고 보통 그리고 개업을 하는 게 일반적인 스토리죠. 근데 이 등록을 할 때 세무사협회에 300만 원 일단 내야 돼요. 어이구 등록금이에요. 300만 원 내야 돼요. 일단 등록하려면. 그리고 한번 등록하잖아요. 매년 협회에 내야 돼요. 협회. 매년 정기적으로 일반 회비를 내야 돼요. 세무사회에. 저도 아직 등록 안 해놔서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번 돈의 몇 %낸다 그랬어요. 번 돈의 몇 %. 그래서 이거 한번 등록을 하면 매년 약 100만 원 정도를 내는 거예요. 거의. 매년 100만 원씩 또 내야 되니까 보통 이제 한 경력이 좀 적은 세무사들은 일부러 개업 아직 힘 안 되잖아요. 능력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진짜 개업했을 때 등록해놔요. 미리 등록해서 좋을 게 없죠. 그냥 세무사협회 맨날 협회 되니까. 그래서 이게 일반 회비예요. 일반 회비.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 주무관 쪽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매달 이렇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정상적인 회비 징수에 의해서 경비 충당 등 목적으로 지급하는 회비가 일반 회비예요. 일반 회비. 사업하다 보면 이거 회비 내야 되는 게 많아요. 그건 당연히 사업 관련성 있다 송금인데 갑자기 이럴 수 있어요. 세무사협회에서 이번에 변호사랑 싸울 거예요. 변호사 17년도 이제 이전 등록부는 세무 대리해도 된다고 막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싸울 거라고 특별 회비를 걷는데요. 돈을 좀 더 달래요. 세무사들한테. 이거 그냥 제 스토리예요. 진짜 있었던 일이 아니라 그냥 제 소설이에요. 소설. 시나리오예요. 이런 것들은 특별회비 좀 성격 뭐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세무사가 이전한대요. 이사한대요. 좋은 건물 빌딩으로 간대요. 돈이 좀 필요하대요. 세무사는 돈 달래요. 그런 게 특별회비예요. 걔네들은 손금 불산입이 원칙인데 만약 이 협회가 지정기부금 단체에 등록되어 있다면 기부금으로도 한돈의 소금 인정받을 여지가 있어요. 여지가.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게 아예 지정기부금이다 라고 적혀놨었어요. 아예 지정기부금이다. 근데 한 2년 전에 삭제했어요. 지정기부금을 삭제하고 지금은 조문이 아예 뭐라고 안 써있어요. 특별회비가 뭐라고 안 써있어요. 그래서 나오긴 좀 애매하지만 손금 불산이 원칙인데 요 조합 또는 협회가 지정기부 단체 열거가 돼 있다면 지정기부로 보세요. 한도 내 송금인 거예요. 한도 내 송금. 근데 요 일반 회비는 법에 있으니까 얘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전액 송금 받는 거. 얘가 또 왠지 헷갈리냐면 세법이 또 어려운 거 중에 비슷한 규정이 이제 겁나 헷갈린단 말이에요. 얘가 나중에 복리시설비라는 성격으로 접대비로 인정받는 그 표현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접대비인가 전액 송금인가 이런 식으로 헷갈릴 거예요. 일반 회비 지금 조합 또는 협회 일반 회비 전액 송금이다라고 머릿속에 꼭 넣으셔야 돼요. 접대비에서도 안 헷갈리다. 특별 회비는 법문권 없으나 송금 불산입일 확률이 높다 정도로 보시고, 애초에 조합 또는 협회가 그냥 임의로 조직한 뭐 동창회 그냥 뭐 아무런 그냥 그 단체가 아니래요. 그때는 모든 회비가 송금 불산입인데 만약 직정기분 단체 열거 있다면 지정기분을 볼 여지 자체는 있지만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다예요. 그 다음 그 아래쪽에 또 우리사주 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 있죠. 얘도 추가적으로 연결해서. 그래서 근로자들이 좀 동기부여, 근로의욕, 자극 이런 거를 위해서 회사의 주식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조합이에요. 우리사주 조합. 그래서 우리사주 조합을 활성화, 지원하기 위해서 법인이 내 우리사주 조합에 자사주의 장부가액이나 금품을 꽂았다면 전액 송금 인정받을 수 있어요. 내가 내 우리사주 조합에 집어넣었을 때예요. 그러나 이 법인에 법인 주주가 또 있을 수 있겠죠. 이 법인에 법인 주주 있을 수 있잖아요. 법인 주주가 다른 회사 우리사주 조합에 넣은 거는 기부금이에요. 기부금. 우리사주 조합이라는 기부금이에요. 얘는 조특법 규정이어서 1차에는 좀 나올 확률이 적지만 미리 알고는 계세요. 우리사주 조합 기부. 그래서 얘 둘을 왜 구분해야 되냐면 내가 내 회사에 꽂았다 전액 송금이 있죠. 기부금은 한도까지만 송금 인정돼요. 그래서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도 내 송금이냐 전액 송금이냐 차이가 생겨요. 그리고 얘는 좀 지엽적인 애니까 참고 목적으로 보세요.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에 자사주에 부동산 등의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에 그 출연재산의 가액은 시가로 평가를 하겠대요. 시가를 송금으로 하고 이 경우 시가 장부가액 차익은 입금을 산입한대요. 참고 목적으로 드세요. 참고 목적으로. 그 다음에 얘도 있네요. 3번에 이제 소액미술품 규정이에요. 소액미술품. 그래서 손비 범위 중에 적혀 있는데 회사가 이제 복도 같은 게 너무 허전해요. 복도에 직원들이 볼 수 있게 그림이나 도자기 이런 것들 비치하고 싶어요. 좀 아름답게. 이게 장식, 환경, 미화 등 목적이죠. 그래서 사무실, 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 취득가액은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했다. 결산조정사항이라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법은 이게 결산조정사항이다 라고 안 써져 있고 문구로 이렇게 적어놔요. 취득한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 그럼 이게 결산조정사항이구나. 회사가 계상하면 송금이고 계상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송금 산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을 손금으로 인정해 주는데 고가의 미술품까지는 송금 인정 안 해줘요. 그래서 취득가액이 거래 단위별로 한 개당이죠. 한 개당. 한 개당 1,000만원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적혀 있어요. 2년 전까지는 500만 원이었죠. 근데 미술협회가 좀 힘을 써서 2배로 늘어났어요. 1,000만원 이하로. 그럼 만약에 1,000만원 초과된 미술품 샀다면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회사가 미술품 샀어요. 비용 인정되네. 비용 1,200만원 계산한 거예요. 지금 공 6개 지운 1,200으로 생각하세요. 세법은 1,000만원까지만 송금 인정하고 1,000만원 초과되는 건 200만원만 부인하는 게 아니라 이거 미술품 뭐 쪼갤 수가 없죠. 개당으로 판정하니까 전액 미술품이에요. 전액 미술품. 1,000만원은 송금, 200은 송금 불산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위에 거에 송금 불산입하고 미술품이라는 자산의 증가 유보 소득 처분하시면 되는데 A 오타예요. 1,200으로 좀 바꿔주세요. 12로 좀 바꿔주세요. 12로. 그럼요, 미술품은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감소되지 않잖아요.
감가상각 할 수가 없어요, 참고로. 그리고 업무무관 자산으로까지는 보지 않아요. 그래도 장시 환경 미화 등 목적이죠. 사람들이 보면서 힐링하고. 그래서 업무무관 자산으로 봐지면 뒤에서 이제 연결되는 지급이자 송금불산임이나 인정이자를 지급이자 송금불산을 때려 맞을 수 있어요. 그걸로 보지 않겠대요. 업무무관 자산을 보지 일단 않는다 정도로만 보세요.